절대값 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왜 한PD라는 닉네임을 정했을까요? 자, 물론 제가 예전에 방송국 다닐 때 한PD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PD를 정했는데, 자, 굳이 또 한PD를 제가 다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PD의 정신. 자, P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취재도 해야 되고 어떤 또 새로운 시각을 시청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PD의 정신, 자, 그런 정신으로 내가 부동산 시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 중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트렌드인가, 자, 그런 그 흐름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PD라는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PD의 정신으로 볼 때, PD의 시각으로, 기자의 사고, PD의 관점으로 볼 때, 와, 참 엄청난 파도가 친다. 경랑의 파도가 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다. 너무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세가 너무나 급등을 하니까 무주택자들, 부동산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못 쫓아온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쫓아온다는 거죠. 내가 셀러리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가 없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세를 빠르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가는 사람과 저속도로 경제적인 속도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 두 차선이 있는데 두 개의 자동차가 있는데 하나는 그 부의 추월 차선을 타서 계속 빠르게 가고 있고 하나는 저기서 그 뭐라고 그러죠? 교통 표지판에 적혀져 있는 경제 속도 60을 지켜라.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쟁 체제입니다. 그 선량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부의 추월 차선을 타야 되는가? 타야 되는 겁니다. 안 타면은 그야말로 이제 계층 사다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6, 7개월 전에 자,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때가 뭐 한 잘해야 뭐 5천? 이게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합니다. 피가. 제가 이제 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시세의 변화가 급격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뭐 조금 예를 더 들어보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성북역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이제 그 롯데 성북역 롯데캐슬. 자, 이게 또 화제였죠. 뭐 8억 5천이었는데 뭐 11억 이상의 거래가 됐죠. 자, 뭐 지금은 더 나오네요. 13억 5천이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는 11억에 거래가 됐는데 뭐 13억에도 나와 12억이 제일 싸네요. 이거 전에 8억 5천에 직전에 거래됐는데, 자,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드렸냐면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시세가 변하고 있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던지는 호가인가? 배짱으로 내는 호가인가? 자,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진짜 거래가 되는 것인가? 자, 물론 이제 8억 5천에서 뭐 11억 5천에 단 한 건이 거래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거래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11억 5천에 누군가 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광교에만 내려가도 10억에서 12억 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쪽에. 광교 쪽도 12억까지 가더라. 자, 그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여기죠. 자이언 힐스테이트. 자, 이것도 12억 나오죠. 12억 5천까지 됐네요. 자, 2억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 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거품이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산다는 거죠. 자, 저는 그것의 원인을 저는 양극화라고 봅니다. 양극화. 어떤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벌어졌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을 적게 가진 사람, 빈부의 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주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광교에서 이 중앙역이 아무래도 핵심 지역이겠죠. 아까 그 수지에선 성북역이
핵심이겠죠. 그 롯데캐슬이. 자, 그런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아파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핵심 주거지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매물이 적게 나오니까.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졌다. 자, 그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안 판다. 그러니까 비싸게 판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평범한 셀러리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수량이 많다.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 랜드마크의 아파트는 적다. 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런 현상을 그렇게 보는데 그 속도가 빠를 뿐이라는 거죠. 그 빠른 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응을 못하고 그거에 적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투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을 해서 빠르게 선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부의 추월 차선에 타서 바로 이런 랜드마크의 아파트를 빨리 선진입하지 않으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회는, 여러분,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하이 테크놀로지를 원하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 천재성을 사회는 원하고, 자, 그런 사회일수록 소득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의 양극화라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억씩 연봉 받는 분들도 있고 아주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아주 기본급 조금 그냥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받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자꾸 사회는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어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요즘 사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요즘 사회는 말 그대로 그 부자가 될 기회가 아주 옛날보다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로도 돈 버시는 분들 있고 웹툰으로 버시는 분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의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에 들어오길 원하겠죠. 그런데 그 수가 모자라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이런 사회적 현상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빨리 부의 추월 차선을 타야 우리는 그 양극화에서 그나마 계층 사다리의 윗부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층 사다리가 확 걷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양극화를 본 겁니다. 반지하와 지상, 그리고 계획과 무계획. 부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보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강남과 강북. 제가 그 1997년도 IMF 직후에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북의 홍제동에 똑같은 평수에 예를 들어서 뭐 25평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 1억 2천의 가격이었으면 이 강남 고속터미널 쪽에도 1억 5천, 1억 6천이면 샀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죠? 한 20%? 그 정도면 차이 났었죠. 20% 정도면 차이가 났었죠. 충분히 샀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나올까요? 3분의 1? 핵심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또는 4배 정도 비싸게 됐죠.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한 20배가 차이가 났네요. 자, 그 20배, 30배 차이가 난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300%, 400%인데 그때는 20%니까.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그 수치가 그대로 양극화됐다는 겁니다.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못 버는 사람보다 300%더 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거 뭐 한 32억, 3억 막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평당 1억. 무슨 아파트 가격이 평당 그렇게 가느냐. 자, 그렇게 서민들은 이야기를 했죠. 자, 저도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자, 그겁니다. 바로 핵심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죠. 그 세계에 인맥도 없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몰랐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특수한 입지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들, 이런 게 몇 개 없더라는 거죠. 살 사람은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는 몇 개 없더라.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고, 자, 그렇겠죠. 자, 그런
그런 어떤 양극화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뿌리 깊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대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전을 우리가 한번 가보시죠. 한 40평 정도가 11억이다. 한 10억에서 11억이다. 40평 정도가. 이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5억이었겠죠. 5억에서 한 10억 갔겠죠. 큰 평수는 12억까지 나오기도 하고. 자, 이 아파트가 인기 아파트죠. 이 한밭초가 이제 유명한 학교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직들이 이제 좋아하는 학교죠. 좋아하는 학교고 이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전에 사시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있겠죠. 대전이라는 도시에. 자, 그분들이 어느 지역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모여 살고 싶다는 겁니다. 모여 살고 싶어서. 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면 하나의 학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밭초등학교 학군이 됐고, 어떤 교육의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자, 이렇게 모여 산다는 겁니다. 특정한 집단들이. 자, 이게 바로 양극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극화. 지금은 가격차가 좀 많이 조금 좁혀졌지만, 이 아파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차가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은 평수라고 해도 아직도 평수가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양극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거지에 대한 인간의 욕망, 마지막 욕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지는 주거지에 대한 욕구는 중세시대의 성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캐슬이라는 게 있는데 캐슬은 말 그대로 공작, 백작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특수한 계층들이 권력자들이 사는 거죠. 자, 그들만의 세계를 사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농민, 평민 그런 사람들은 그 밑에서 성 밑에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 그렇게 살았겠죠. 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입지에 특수한 아파트에 어떤 특수한 가격을 형성해서 산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조금 덜했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당연하고 확대됐다는 거죠. 특수한 교육을 위해서, 어떤 학군을 위해서, 어떤 그런 학군에 들어가서 그 학군에 살아야 내가 신분 상승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인맥들을 다지고, 그렇게 애들이 성장해야 스카이 캐슬도 가고, 한의대, 치대, 그런 데를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주거지를 찾는다. 그게 이제 뭐라고 될까요? 굉장히 대중화됐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개천에서 용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시대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떤 용이 승천하는 곳은 따로 있더라 이겁니다. 용이 승천하는 곳은.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특수한 입지 아파트들이라는 거죠. 서울의 강남, 클로버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구의 수성구 그런 선호 지역을 찾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부자들의 욕망, 주거에 대한 욕망은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 부자들끼리 산다. 자, 그렇게 커뮤니티를 유지해서 어떤 좋은 교육 환경, 그리고 부의 극대화.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카이 캐슬. 그게 괜히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욕망을 표현한 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상승 사이클에서 2006년 상승 사이클에서는 사실 양적인 시장, 질적인 시장 이런 표현을 잘 쓰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표현을 제가 책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본 것은 이제 파숑의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양적인 시장과 질적인 시장. 자, 그 개념을 아주 잘 정의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서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이 양적인 시장과 질적인 시장을, 그건 참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사실 내막을 알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양극화됐다는 겁니다. 가난한 주거지와 그리고 고급 주거지,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분리가. 자, 그런데 가난한 주거지, 소위 말해서 양적인 주거지, 양적 시장은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공급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축 시대,
촉소 시대 아닙니까? 인구의 감소 시대인데 그 외곽에 그 도시 외곽에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의 아파트는 계속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일본처럼. 자, 그런데 그 질적인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핵심 지역의 랜드마크들은 뭐라 할까요? 그 입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더욱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그 가격들이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요즘 뭐 15억 초과하는 것은 대출 제한을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제 대출도 못 받아서 사지도 못하고, 자, 이거 사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계층 사다리로 싹 없어지는 그런 꼬라지가 됐는데, 자, 그 질적인 시장과 양적인 시장은 그 속사를 보면 그건 양극화라는 겁니다. 양극화가 벌어졌다. 자, 근데 그런 판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평범한 샐러리맨들,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내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현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죠.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명 파워블로거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라, 뭐 잠실 주공 5단지 사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러한 그 배경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실 주공 5단지를 사거나 음마 아파트를 사거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한 방에 살 수는 없겠죠. 한 방에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국민학생도 산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산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부의 사다리,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기생충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없는 삶은 나도 모르게 지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넋 놓고 기다리다가는 이 빠른 진짜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급지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급지에서. 지금 상급지와 하급지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는 그거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상급지로 어떻게 한 방에 그거 다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러한 팩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부의 추월 차선을 탈 것인가, 그 부의 사다리를 타서 최상급지로 갈 것인가. 자, 그 이야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